안녕하세요, 혼입니다. 오늘은 일단 장이 강보합으로 마감은 됐어요. 잘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좀 이렇게 투심이 많이 좀 밀릴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제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하자 그러면 달러의 수급으로 좌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 초반에 확실히 약한 모습을 보였고 좀 많이 좀 빠지기도 했었죠. 하지만 장 막판에 후반에 안정화를 찾으면서 그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오늘 시작되죠. 오늘 그 파월 의장의 발언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오늘 이번 회의가 테이퍼링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파월 의장이 혹시나 테이퍼링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가 안 하는가가 이제 관점이기 때문에 안 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지나갈 수 있고 관망세가 지속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렇게 돼서 경기 민감주로 가고 다시 금리 인상돼서 금융주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아니면 다시 연기되면서 성장주로 가느냐라고 큰 그림은 볼 수 있지만 당장 우리나라 시장의 그 수급의 문제는 이미 문제가 생겼죠. 외국인 수급에 문제가 생겨 있기 때문에 당장 무슨 뭐 좋은 의견이 나오고 나쁜 의견이 나오곤 하더라도 좀 안 좋은 좀 방향 쪽이 많죠. 그러니까 안 좋게 좀 테이퍼링 얘기가 또 안 좋게 흘러나오고 더 악화되는 과정이 나온다면 지금 외국인 매도세는 더욱더 지속될 수도 있어요. 아직도 제가 말씀드렸던 팔 수 있는 금액대가 한 뭐 5, 6조 정도, 7조 정도 남아 있다라고 얘기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그 물량마저도 던질 수 있어요. 30% 기준으로. 그러면 아직까지는 시장에 안정성을 찾긴 힘든 모습이고 사실은 좀 이번 의견이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이 내년으로 미뤄진다라는 얘기만 해줘도 금리 안정이 되고 외국인 수급은 들어올 것이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금리가 원화가 급등하고 원화만 특히 높았던 코로나 확진자 수도 9월 되면 좀 잠잠해질 거니까 9월 되면 이제 백신 접종률이 계속 높아지겠죠. 저도 예약이 되어 있는데 점점 높아질 것이고 그렇다 보면 이제 코로나에 대한 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는 좀 줄어들 것이고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더 빠진다기보다 횡보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린 적은 있어요. 근데 지금은 횡보 국면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을 열어놓지 않아도 아직까지는 괜찮은 그림대가 나와주고 있긴 한데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장만큼은 마무리 나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고 장이 어쨌든 우리는 그 와중에서도 계속 종목과 시장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일단 코스닥 지수만 말씀드리면 오늘까지 딱 그거였죠. 이제 또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안 좋아진다라고 할지언정 이미 좀 어느 정도 빠진 거에 절반 정도 반등은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종목이 다 올라온 것은 아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렇게 회복이 돼가지고 원금이나 약수익이 된 것들은 현금화를 시켜놓자라는 의견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가능하신 부분들은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은 아직은 변함이 없습니다. 좀 아직은 좀 관망, 아직 우리 시장을 견인할 백신 공급과 뭐 금리는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적대시하게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시장은 그렇게 보고 시장의 원인이었던 달러를 보시면 또 정확한 답이 나와요. 달러가 여기 부분도 자꾸 또 지워지는데 여기 부분을 넘기기는 쉽지 않겠지만 자 여기 구간까지도 조정을 받지 않았다. 조정할 때도 그렇게 세게 받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구간에서 조차도 심지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4일 동안 하락하기 시작하고 4일 동안 이 4일 동안도 21선조차 닿지 않은 모습 그만큼 아직 달러의 강세는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직은 좀 강하다. 그래서 아직은 좀 우려해야 되고 염려해야 됩니다. 분봉만 보시면 오늘 흐름이 나와요. 보시면 자 이게 오늘 분봉인데 보시면 달러가 약달러로 출발했지만 다시 이렇게 오르죠. 오르기 때문에 이때 장에서 좀 많이 밀렸던 거예요. 이거 달러 선물이긴 하지만 선물로도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보면
달러 선물이 오르면서 종목들이 좀 마이너스 하방으로 많이 갔다가 다시 요거죠. 요거네요. 잘못 이렇게 봤네. 예, 요거네요. 처음에 약세였죠. 달러 약세로 시작을 했다는 거죠. 달러가 다시 오르면서 약세로 시작했다가 바로 하방으로 가면서 장이 안정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일단 그 안정되고 끝났기 때문에 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게 끝났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보면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또 마무리되는 8월, 그 다음에 9월을 준비해야 되니까 또 그 9월에 대한 준비는 사실은 그 내일이나 모레 좀 이렇게 방송에서 한번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한번 수소 테마 특집을 하려고 그래요. 수소 테마.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한번 봤고 자동차 한번 봤지만 내일이나 그 뭐 모레쯤에는 한번 수소 테마를 보자. 수소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 9월에 좀 수소에 대한 좀 자금 집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9월 또 한 달 좀 이쁘게 보내려면 우리가 소액이든 가지고 있는 소액이든 아니면 조금 현금화했던 돈이든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섹터가 아닐까 해서 섹터별 종목을 좀 가져볼 수 있겠다 싶어서 수소 섹터를 준비할 거고요. 그래서 수소 종목 몇 개 봤던 건 오늘 뺐어요. 빼고 기존에 봤던 것들 보면서 좀 정리해 볼게요. 일단 NC소프트인데 이런 건 제가 좀 그래요. 아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직은 좀 구독자분이 앞으로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구독자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장중에 아니면 저녁에 뭐 편할 때 이게 커뮤니티 같은 걸로 의견을 전달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전달이 늦는다는 좀 리스크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또 이게 늦게나마 의견은 전달해 드려야 되니까 일단 가져와 봤고,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은 특별한 얘기 없으시니까 가지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고 자, 보고 계신 분들도 일단은 홀딩하고 안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자, 기술적 반등은 분명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낙폭이 과대로 낙폭되면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아직 하락은 멈추지 않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아주 급격하게 팔아치우는 게 느껴지죠. 단기적이지만 급격하게 매도를 하고 있다. 장기 보유 물량은 충분히 많기 때문에 아직도 좀 이렇게 물량을 많이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긴 한데 이 강도가 하락 강도가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기관도 전부 잔여 물량마저 털어내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일단 볼 건 아닌 것 같고, 자 이제 재무 보면서 얘기 드릴 건데, 사실 주가가 계속 밀렸던 건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얘기 드렸죠. 옛날에도 NC소프트 얘기 드렸던 게 NC소프트 주가가 100만원 또 120만원 130만원 간다라는 얘기 그 뉴스도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성장. 그러니까 2020년 때 영업이익이었고 2021년 영업이익이었죠. 그러니까 2021년을 보시면 사실 2000년 2021년 그러니까 올해 예상치인데 작년에 주가가 100만원 찍었을 때 주가 그 영업이익이란 얘기죠. 8천억. 그러면 올해는 1조가 된다든지 뭐 1조 얼마가 된다든지 그래야지 주가가 100만원 110만원 120만원 계속 늘어나는 건데, 보시면 6천억으로 이미 감소치가 나오죠. 예상치가.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어느 정도 빠져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고점 대비 이렇게 많이 밀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려 있어서 금액대를 굳이 보면 한 80만원 정도 80만원 정도에서 횡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1분기 영업이익이 나왔고, 근데 1분기에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어닝 쇼크. 그러니까 영업이익 쇼크가 나왔죠. 분기별이긴 하지만, 자, 분기로 한번 볼까요? 분기이긴 하지만 이번에 2천억, 2,100억, 1,500억 하다가 500억이 나온 거죠. 이때부터 좀 리스크가 심각하게 표출됐던 것이고, 자, 이번에 6월달 보면 1,100억 예상 수치였죠. 예상 수치. 그런데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이번에 9월 3분기 때, 근데 연말 때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예상 수치예요. 그런데 이 예상 수치가 지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아직 나오지 않은 영업 예상 수치지만 신작으로 나온 블러드 앤 소울인가요? 블러드 앤 소울 저도 한번 돌려봤어요. 게임을 직접 해보면 또 답이 나와요. 그러면 자, 블러드 앤 소울이 또 돈을 많이 투자해서 회사를 그 게임을 만들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을 충분히 뽑아내지 않으면 힘들다. 그리고 오늘도 마켓에서 랭크가 상위 랭크에 집계되지 않은 게 표출됐고,
게임 서버가 되게 여유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인기가 이미 죽은 거죠.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펄 어비스나 카카오 게임즈는 오히려 급등이 나오고 NC소프트는 오히려 레벨 다운이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치도 어둡기 때문에 빠르게 손절하는 거예요. 천천히 빼는 게 아니라 빠르게 빼고 있는 거죠. 빠르게 많은 물량, 그리고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최대한 터는 겁니다. 개인 수급들이 NC소프트가 급락을 하니까 싸다고 생각해서 계속 담으니까 그 속에서 갖고 있는 물량을 최대한 빨리 털어내기 위해서 터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멈추는 금액대를 설정해 보기도 사실은 어려운 구간대에 지금은 국면에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분명 여기 구간에서는 여기 66만원 여기 구간에서는 반등도 나오고 지지가 될 수 있는 구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 70만원 구간에서 아주 힘없이 그냥 무너지는 것들을 이미 목격했고 60만원 때까지 60만원 그 초반까지도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50만원대까지 빠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열어놔야 돼요. 왜냐? 미래 영업 가치가 불투명하다면 그렇죠. 그래서 NC소프트가 반등하고 올라올 수 있는 재료는 하나입니다. 지금 게임이 뭔가 빠른 시일 내에 수정이 돼서 조금이나마 영업을 창출한다든지, 이미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그 다음 차기작이 대박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 NC소프트는 우리 쳐다보지 말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좀 얘기가 길었나요? 좀 그래도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이 계시거나 보유하신 분이 계실까봐 그래요. 보유하신 분은 일단 홀딩 하시고 하락 멈출 때까지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금호건설이고요. 건설 섹터 얘기 드렸죠. 건설 섹터 얘기 드렸고, 건설 섹터 지금 3개 보고 있어요. 현대, HDC, 현대산업개발, 그 다음에 금호건설,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보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3분기 때부터 하반기 좋을 것, 그 다음에 내년까지도 중장기 투자 가능한 것의 섹터예요. 그러니까 3분기부터 건설 그 업황은 2분기 때 안 좋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빠졌던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2분기 때 코로나가 이렇게 지속되고 연기될지 안 좋았고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되게 델타 변이 나오고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감소치를 예상하지 못해서 추가 하락이 나온 것도 있고, 시장의 악화 때문에 더 하락이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과매도가 되기도 한 겁니다. 사실 그 건설사 섹터의 그 펀더멘털 자체보다도 좀 많이 조정을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사를 찾아보셔도 필요 이상으로 빠진 것도 맞아요. 못 간 것도 맞지만 필요 이상 많이 빠진 것도 맞다. 건설 섹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봤던 금액대가 상승 가나라고 해서 이 추세대를 한번 대응해 보자라고 했었던 거고, 추세가 이탈됐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는 더 이상 리뷰 드리지 않았고, 자, 바닥 매집으로 여기 구간을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그 과대 낙폭과 함께 여기를 이탈해 버렸다는 거죠. 이탈하고 여기 121선 정도까지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다. 여기 진짜 공포였죠, 장 전체가. 그 다음에 지금 금액대가 제가 말씀드렸던 매직 구간대 회복해 있다 정도예요. 정도고, 앞으로 건설 섹터가 살아난다거나 아니면 좀 그 경기 민감주 전체가 움직인다 그러면 지켜볼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관심 가지자지, 당장 뭐 급등합니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그래요. 이렇게 주가가 나름대로 좀 맥점이다 라고 싶을 때 담아놓고 좀 기다려야지 온전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지, 급등 때 따라가면 그만큼 대처와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또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서 갖고 온 거고요. 자, SK D&D 같은 것도 요런 거죠. 요런 게 좀 달라요. 이게 좀 보면 저도 추천드리긴 했고, 여기 추세가 좋다라는 얘기 드렸고, 사실 추세로 보면 이때 충분하게 담아볼 수 있는 매직 금액은 한 번 기회가 있었죠.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한 번 정도 좀 맥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담을 수 있는 구간이었던 여기 중간치 금액대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 추천드린 금액대로라면 초기 물량은 예를 들어 3,700원 정도 아니면 3,660원 정도 설정이 되어 있으셔야 이 종목을 지켜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추격 매수를 한다 그러면 당장 하루 이틀 빠지면 바로 또 손실권이 돼버리니까 사실 이렇게 기회를 줄 때 담는 것이다. 그래서 종목을 여러 가지 저도 진단하고 보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종목을 줬을 때 그 종목이 맥점이 온 것들을 담아 보시면 손절 라인 짧게 대응해 볼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종목 담아 놓으시고 보시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뭐 장기적 좀 시간을 두고 나면 이때 금액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긴 해요. 뭐 좀 많이 빠지거나 많이 올라 버리면 다 옛날 일이 되어 버리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매력적인 금액에 담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 이 종목을 가져갈 수 있는 힘이 된답니다. 싸게 사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때 금액대 저가에 샀다 그러면 지금 위에서 뭐 빠지고 놀든 뭐 횡보라든 볼 수 있는데, 지금 만약에 금액을 사버리면 하루 이틀 빠지는 것도 되게 괴로워할 수 있고 시장이 악화에 또 하방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맥점에 담으시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바닥 매집으로 보는 것과 이렇게 좀 추세를 타고 가는 것들은 좀 다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말 닿을 때, 정말 그 어느 선들이 닿을 때 사는 노력이 정말 필요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추천드려도 손해 보시는 분과 수익 보시는 분이 다를 수밖에 없죠. 명신산업인데 명신산업은 추천드리고 좀 좋은 추세를 이끌어줬죠. 요때 사실 제가 추천드렸던 금액은 32,000원입니다. 32,000원은 한 일주일 동안 얘기 드렸죠. 32,000원 금액 얘기 드렸고, 사실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수익 실현하신 분도 계실 거고 이때 사셨다가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충분히 일주일 동안 얘기 드렸기 때문에 사셨던 분은 충분히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었다는 거죠. 수익을 내실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악재, 블록딜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고 지금은 여기 금액대 멈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사시지 않았거나 관심 없거나 하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금액대가 또 하나의 지지대죠. 지지대니까 초기 물량을 28,800원 정도엔 28,800원 정도엔 담아볼 수 있겠다라는 걸 항상 메모리 하시고 이 금액대 공략해 보시는 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시장이 악화, 뭐 9월달 또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도 드렸잖아요. 그럴 때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낙폭이 됐다. 단기적으로 잘라내면 상관없는데 못 자르고 분할적 매수로 괜찮다,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 밑에 하단까지 열어놓으면서 25,000원 정도 금액대를 보시면서 추가적 매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평단가를 최대한 낮춰보면서 가져가야겠다라는 마인드로 보시면 수익을 내시기가 좋을 거고, 수익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명신산업은 지금 여기 지지대 크게 이탈하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구름대 지켜주고 있다는 모습, 이런 거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모비릭스고 이것도 추천드렸죠. 바닥 매집을 추천드렸던 거고, 사실 이 추세를 보자라고 얘기드렸기 때문에 추세가 이탈된 건 맞습니다. 시장 하락과 함께 이탈됐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정말 손절 라인으로 잡고 아니면 최적의 그 매수 타점으로 잡았던 금액은 19,000원 후반이에요. 아직은 여기 후반대 닿진 않았지만 초기 물량 정도 지금 구간도 추세 때 회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추세를 예를 들어 이탈했으면 보지 않는 것이고, 다시 회복했을 때는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 추세대를 보시면서 또 그 금액대 설정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대 좀 여기 추세대 닿는 부분에서 매집해 보셔서 여기 또 추세대 지켜지는가 보시면 또 단기적 이 추세대 단기적 최저가에 담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또 가져가기가 좋겠죠. 모비릭스가 뭐 하는 회사냐면 게임 회사인데 뭐 관우 키우기, 뭐 용사 키우기, 뭐 몬스터 밥 주기,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한 캐주얼 게임들이 있어요. 되게 복잡하지 않은 그런 게임들을 다루는 회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나 성장성은 꽤나 정말 보기 좋아요. 괜찮아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많이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추이를 잘 지켜보면 또 좋은 수익 가져갈 수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GS 리테일 같은 경우가 정말 바닥 매집이라고 얘기 드렸던 종목이죠. 이런 것들은 여기 추세대 닿을 때 분할 매수가 필요 없다. 왜냐? 분할 매수를 필요 없이 담대 31,600원 정도 담대 여기 깨지면 바로 약수익을 던진다라는 개념이 좋다라고 해서 추천드렸고, 사실 금액대를 하루 이틀 정도밖에 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애매하긴 합니다. 지금은 좀 그렇긴 한데 지금 사기엔 그렇고 충분한 눌림에 사는 게 좋긴 하겠죠. 지금은. 하지만 지금 추세가 굉장히 나쁘지 않다. 메이저의 수급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메이저의 수급으로 인한 상승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초기 물량 정도는 좀 공격적이신 분들은 지금도 해보실 수 있겠고 여기 구간에서 해보실 수 있겠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조금 충분한 눌림이나 시장의 방향을 보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해서
주가 자체는 굉장히 저가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뭐 나중에 뭐 몇 개월 뒤에 보면은 이 금액이 아무것도 아니고 뭐 여기서 사나 여기서 사나 그게 그걸 수도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지금 금액대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구간대다.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시는 걸로 하시죠. 지켜보시고 공격적이신 분만 소량을 담아놓고 정찰병 정도 보내놓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 하시는 게 맞아요. 3기가 또 추세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렸죠. 추천드렸기 때문에 여기 금액대에서 빠졌고 요때 추세대 그려드리면서 여기 추세대를 잘 보자라고 얘기 드렸고 다음날 반등해줘서 추세에 다시 회복은 했어요. 하지만 오늘 좀 급락이 나오면서 확실하게 이탈해버리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사실은 수익권이시라고 하시면 여기서 이전에 하락 때 여기 추세 때 대응하는 게 정말 그 수익을 전부 할 수 있는 구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모릅니다. 단기적으로는 여기 금액대에서 횡보를 할지 추가 하락이 이어질지는 또 지켜봐야 돼요. 하지만 여기 금액대도 있겠지만 반대로 여기 21선에 또 그 흐름을 보시고 일단 5일선이 꺾여 내려가면서 꽂는 거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압력이 세다는 건 항상 명시하시면서 21선에서 반등을 해주는가 라는 걸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이렇게 꺾여 내려가면 하방의 압력이 세다는 건 항상 잊지 마시고요. 다음은 모아텍, 얘도 자동차 섹터고 심상치 않다. 외국인의 수급이 심상치 않다라고 얘기 드렸고 사실 이때 추세 때 보자 얘기 드렸고 여기 금액 지켜주는가 일단 모니터만 해보자 얘기 드렸고 깨졌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탈하면은 손절 또는 맥점이다 라고 얘기했던 금액이 여기죠. 최근에 좀 수정을 했어요. 여기 금액대예요. 사실은 지금 금액대입니다. 근데 조금 더 하단을 열어놓고 보자. 8,000원 정도를 원래 잡았었죠. 8,000원. 근데 8,000원대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 초기 물량 여기도 이제 분할 매수가 아니라 맥점이다 생각하면 전체 7,700원 정도에서 8,100원, 8,100원 사이 충분하게 좀 분할적 아니더라도 사보실 수 있겠다. 반대로 여기가 이탈되면 바로 잘라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좀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주가의 긴 흐름 속에 외국인의 이 매집이 포착된다라고 얘기 드렸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아직 나가지 않았죠. 나가지 않고 물량을 아직 쥐고 있다라는 거에 좀 중장기적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큰 상승을 노려보자 라고 해서 드린 종목이니까 계속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증권주 최근에 얘기 드렸죠. 테이퍼링에서 아까 반대로 건설주와 이런 그 경기민감주가 간다고 하면 같이 섹터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테이퍼링이 혹여나 내년으로 미뤄집니다. 뭐 뭔 얘기예요 라고 해서 성장주들이 간다 그러면 또 오히려 멈출 수 있어요. 반대로. 하지만 증권주는 제가 은행권보다 증권주를 보라고 얘기 드렸던 건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의 우수함을 얘기 드렸죠. 재무성이 좋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메이저들의 수급이 나쁘지 않다 얘기 드렸고 보시면 기관이 물량을 다 쥐고 있다. 다 쥐고 있고 이 하락 속에서도 더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라고 얘기 드린 거기 때문에 여기 금액대 4,200원대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면서 시장의 방향이 잡히면 더욱더 공격적일 필요가 있겠죠. 그 시장이 긴축으로 들어가서 금융주나 그 경기 그 회복주의 경기 민감주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빠르게 좀 종목 섹터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보시면 됩니다. 관심 종목 섹터 나눠주시고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아요. 원익 IPS 말씀드린 대로 확실히 약해요. 성장주 약하고 반도체 약하다. 반도체는 외국인의 수급이 되기 전까지는 반도체 자체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수급을 살아나고 다시 가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시간이 필요하고 수급이 개선이 필요하겠다 보시면 중기적 하락 횡보는 하락 추세는 지금 버텨주고 있어요. 보시면 이 추세대에서 반등해주는 모습이죠. 추세대에서 추세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락은 더욱더 제한적이다라고 해서 더워서 하락에 늪에 빠지지 않겠다는 거죠. 이 추세대 밑으로 내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체가 약하다. 아직은 반도체 수급이 약하다라고 보시면서 지금 흐름에서는 일단 관망 유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 한번 경기 민감주 건설주고 사실 여기 구간 얘기 드렸는데 오늘 좀 하락이 처음에 장중에 4%까지 하락이 나왔어요. 4%까지 보시면 분봉 보시면 4%까지 하락이 나오고 되게 밀리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장 막판에 다시 끌어올렸다. 그래서 밑꼬리가 많이 달렸죠. 요거는 말씀드렸죠. 개인이 할 수 있는 수급의 움직임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금액대 21,000원 금액대를 지키고 29,000원, 1,000원을 지키고 있는 건 일단 지켜지고 있는 모습이니까 여기를 하나의 그 매직 구간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매직 구간. 그래서 보자. 그래서 아직은 또 지켜주고 있네요. 그래서 밑에도 열어놓긴 해야 됩니다. 여기 금액대나 여기 중기적 121선 정도까지는 충분히 열어놓고 봐야 되지만 또 나름 저가에 담을 수 있는 노력으로 또 맥점으로 담아볼 수 있는 섹터가 될 수도 있어요. 시장 흐름에 따라. 그러니까 관심 종목 두시면서 여기저기 섹터 잘 나눠가지고 시장에 맞게 대응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조금 오늘은 방송이 좀 급하고 정리가 안 된 것 같은 좀 느낌이 있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또 다시 찍기보다 좀 제 의견은 잘 전달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방송 여기서 녹화하고 마무리할 거고요. 내일이나 모레 다시 얘기 드렸던 대로 수소 테마, 요즘 강한 수소 테마 다시 대세 상승을 알리는가 라고 볼 수 있는 수소 테마에 좀 집중해 가지고 한 번 더 영상을 준비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볼 수 있는 종목이 모든 섹터에 다방면이 퍼지지 못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때로는 대응 전략을 짜드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관심 종목이 아닌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 좀 궁금증이나 좀 대응 방안이 좀 답이 안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또 공유해 주시면 또 하나의 좀 이쁜 주식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나름 또 진단을 드리면서 구독자분들도 새로운 맥점이나 아니면 잘 대응해 가지고 손실 없이 때로는 수익으로 걷어낼 수 있는 좀 방송의 흐름도 좀 가져가 보고 싶으니까 뭐 관심 있으시면 종목 댓글 비중 금액 이런 거 남겨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방송 여기까지 하고 일단 일상에 집중하시면서 뉴스 체크만 간단히 해보시면서 주말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